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자,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자, 요 흔들림이 굉장히 강해서 제가 요 얘기를 이제 8월 23일이죠.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에 이제 바로 이틀 전, 바로 2일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거 주식방에서, 요거 교육하는 방에서 한 건데,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고 고르는 상황이다. 자, 여기 좀 보이시죠? 국내 환율도 폭등을 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모두 우려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설을 할 거고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요것이 금리 인상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뭐 엄청난 뭐 경제 지표가 나오고 지정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있을 9월 FOMC 회의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 먼저 하나의 발자취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금리 인상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버렸어요. 0.5 bp 베이시스 포인트 올린 게 아니라 75%를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지금 상황이 금리가 이제 더 폭등하면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갈 것이다. 요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것이 이번에 9월 FOMC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사실 주식의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는 시장이 빠지면 아무것도 오를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에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 잭슨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현지 시각으로 뭐 내일 뭐 할 수도 있다. 내일 합니다. 26일이니까.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그런데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다는 요 소식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른 게 아니라 살짝 꺾였다면 금리 인상도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정도만 가도 우리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아서 꺾인다고 하면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해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면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이 50 베이시스 포인트만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큰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외인 수급부터 들어올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요거랑 FOMC 9월 회의 잭슨홀 미팅 이후에 CPI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FOMC 9월 회의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악재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지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보이시죠? 그런 글로벌 자금들이 나오는 이슈들이 하나씩 해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는 자동차 시장의 대세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주가의 급등과 급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급락이 강하듯 급등도 강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급락이 강하듯 급등도 강한 거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도 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거나 할 때는 항상 급등이 나오면 급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안 드려요. 바닥에 있는 거 준다고요. 자, 결국에는 요 지금 이제 수익이 나면 뭐 막 실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막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자 보세요. 급락이 강하듯 오늘의 급등도 좋았어요. 만약에 이 시장이 이렇게 반등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반등하냐? 자동차를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빠진 돈이 여기에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빠져서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에 항상 시장이 빠질 때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드디어 뭐 2차 전지도 뭐 반도체도
제가 볼 때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나온 돈이 반도체를 뭐 말하면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진 돈들이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 요런 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해서 기록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도 보세요. 오늘 42만 주를 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도 오르고 요런 돈들이 요런 거예요. 자동차에서 주가는 빠지되 수급은 안 빠져요. 여러분 주가는 빠지되 수급은 안 빠진다. 요런 말.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강하게 반등이 올라오면서 수급이 안 빠지니까 반등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보세요. 오늘 지금 26만 주 팔았어요. 삼성전자 이런 것들 보시면 아직 큰 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큰 수량이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막 90만 주 팔고 50만 주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온 게 아니죠. 연기금 계속해서 팔고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 뭐 DB하이텍도 반도체 종목으로 볼 수 있겠죠. DB하이텍 근데 8인치 웨이퍼를 상당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서 돈이 빠져서 자동차로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종목이 올라간다. 요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섹터, 업종이에요. 업종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 빠지면 개별 종목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좋고 난 다음에 업종에서 어떤 업종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가느냐, 거기서 개별적인 종목 중에 어떤 이번에 실적이 좋은 회사, 어떤 우량주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서 수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글로벌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이 빠지는데 종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글로벌적인 이슈가 계속 큰 게 있다 보면 결국 시장은 못 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하면서 골디락스를 맞아가는 겁니다. 악재가 해소됐을 때 시장이 딱히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쭉쭉쭉 시장이 올라가는 거를 골디락스라 그래요. 저는 그 골디락스 장세가 올 것으로 보는데 그거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요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잭슨홀 미팅이 뭐길래 지금 금융시장이 숨죽이고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은 오르고 있고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이 또 나올 것이냐, 베이시스 포인트라 그러죠. 요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냐, 요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요것이 여기 지금 보시면 금융시장에 따르면 연준이 잭슨홀 요거를 하는 게 25일부터 27일이고 요거를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중요하죠. 그거를 보시면 여기 보시오. 우리 시각으로 26일 오후 11시경을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럼 26일 오후 6시면 내일 26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1시라는 건 내일 모레 요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요 인플레이션 말하는 요 지금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아직도 멀었다. 0.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시장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면 고점이다.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 안 해도 되겠다. 0.5%만 올려도 되겠다. 그렇게 되면 무슨 뭐가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돈 들어올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럼 어디로 돈이 들어오느냐? 자동차라는 거죠. 캠시스, 모트렉스, 현대차, 기아, 뭐 화신, 뭐 SL, 뭐 화승, 뭐 이런 걸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장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이 시장을 읽고 대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돈이 흘러가야 실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했대요. 잭슨홀 앞두고 막 오르다가 약간 하락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반에 오늘이에요. 요거 보시면 8월 25일 오전 10시 반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27 베이시스 포인트 내렸대요. 그러니까 3.3을 막 넘고 3.4까지 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여기 내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호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요거 보세요. 미국의 2년간 인플레가 굉장히 올라왔는데 요게 소비자 수요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경제를 좀 직접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이게 물가라 그래요. 한국은행이 하는 일, 연준이 하는 일은 뭐냐? 물가와 고용 요 사이를 저울질하는 경제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용이 늘고 인플레가 잡히고, 근데 인플레는 적절하게 올라가야 또 국가들한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게 국가 부채, 국가 자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가지고 요 물가와 고용을 잘 조절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요 연준 같은 애들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막 올란단 말이에요. 근데 고용이 안 늘어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고용이 받쳐주면서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늘어가는 게 국가가 잘 되는 방법인데, 여기서 공급 아닌 수요자 수요 급증의 원인이 있다.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공급의 급락, 공급이 안 받쳐질 때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요건 큰 문제예요. 요건 왜 큰 문제냐? 여기에 디플레이션,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다가 나중에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부터는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공급적인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조절이 안 돼요.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 경제학자들도 말하는 게 딱 그거예요. 이 공급의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커피 하나를 심으면, 요즘 커피 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는데 커피 하나를 심으려도 1년이 걸려버리고, 여기에 흉작 나와버리면 가격 폭등해 버리는 거. 요거 전형적인 비대칭성 요 재화. 그래서 경제 시간에 배워요. 비대칭 요 재화에 대해서는 농산물과 공산품으로 딱 자리 잡아가지고, 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냥 수량을 늘리면 돼버리는데, 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비대칭성 재화라서 시간이 걸리면서 이게 경제한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는 소비자 수요에 대한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 요거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어떤 거를 물건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높여두면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저축. 사람들이 뭘 사는 거 대신에 저축을 더한다. 그러면 요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요 방안으로 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고, 큰 문제거리가 아니니까 요 금리를 잘 조절하면 이 시장을 잘 또 해결할 수 있겠다. 요렇게 지금 중앙은행이 하는 요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좋은 뉴스를 좀 얘기할게요. 자, 물가 정점 기대감 솔솔. 8월 기대 인플레이션 8개월 만에 하락. 제가 경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질 인플레이션을 요렇게 써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 인플레이션 합치면 명목 인플레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실질과 명목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게 8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애널리스트 분석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짓거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이제 정점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 명목 인플레이션. 요게 실제적으로 발표되지, 실질 인플레이션은 발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는 다 명목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줄었다는 거예요. 명목 인플레이션이 이제부터는 조금 고점에 다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달 4.3%를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하락을 나타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면서 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개월 내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꺾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조금 하나씩 지금 뭐 주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점론이 나오고 있어요. 빅스텝 10월에 물가 고점 찍으면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저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거예요. 미국 8월 신차 가격 역대 최고 기록할 때 인플레이션에 여러 가지 막 품목들을 넣어가지고 총합을 낸 게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그동안 이 인플레이션을 상승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어요.
다른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자동차가 상당히 이 인플레이션을 좀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차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가 올라가는 자동차 업계한테는 호재겠죠. 이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원자재 가격. 이 비용이 많이 들면서 매출이 올라가면 그건 깡통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분기 매출이랑 이런 것들을 이 영업이익이랑 까보니까 현대차랑 기아를 까봤어요. 자 보세요. 까보니까 자 실제로 까보니까 그렇게 나쁘지진 않았다. 뭐 2022년도 2분기 보세요. 1분기, 2분기보다 지금 뭐지 작년 4분기랑 작년 1분기보다 2분기 까보니까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아 말고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도 보니까 지금 분기거든요. 자 분기에서 매출 2분기 까보니까 30조가 아니라 35조가 나왔고 2조에 육박하던 영업이익이 3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요즘 자동차가 생각보다 물가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요 자동차 회사들은 큰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요런 거 말했잖아요. 캠시스 현대 기아는 당연하고 캠시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캠시스도 어차피 또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트렉스 자 요런 것도 오늘 반등 잡아주고 있어요. 자 자동차 지금 뭐 성우 하이텍 요런 것들 반등 딱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점을 한번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깨고 내려갔죠. 환율도 막 급등을 하고 근데 다시 바닥 잡아주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화신 보세요. 9,830원 그리고 SL 이런 것도 지금 5%나 올랐어요. 자 제가 요 SL 뭐 화신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신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현대기아는 물론이고 현대기아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폭스바겐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SL은 GM 포드 이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세요. 우리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고 상호 선우하이텍은 현대차의 배터리 납품을 이제부터 하는 그런 이제 업종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그렇게 바닥 잡으면 뭐 삼진 L&D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시총이 뭐 800억밖에 안 되는데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런 것들 잘 이 흐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무섭고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카톡방에서도 교육생 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장 안 무너진다. 올라간다에 베팅하고 강력하게 여러분들 끌고 엉덩이 무겁게 끌고 나가시면 이 시장 자동차로 여러분들 승부 보실 수 있는 시장이 온다.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엔 바이오. 지금 바이오 한번 쭉 풀 꺾이고 다시 한번 바이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반도체.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자동차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 자동차 확실하게 수익 내는 그런 수준이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주식은 언제나 그래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도 영원히 내려가는 주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에서 영원히 올라가진 않더라도 한 어떤 랠리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 시장을 다시 이끌고 갈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